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또 이제 5월 달이죠, 이제. 비도 오고요. 자, 또 이제 보세요. 자, 이제 보시면 요거 복수 한번 볼게요. 일단 지난주 복수, 자,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난주에 이제 우리 흔히 말하던 그거 봤었어요. 이제 그 첫 번째가 이제 신청후 절차. 그래서 그 신청후 절차는 주로 그거 나올 거예요. 각하 사유 물어보는 거. 또 하나가 이제 이의 신청. 두 가지 위주로 보시면 되고. 그다음 이제 표시 등기 파트는 그 용어 정의 쭉 아시면 돼요. 표시 등기는. 그다음 이제 권리 등기는 첫 번째가 이제 권리 등기 통칙. 그 통칙 파트는 꼭 그거 나올 거예요. 말소 등기.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보셨고. 그다음 이제 권리 파트에서 그냥 기본이 소유권이죠. 첫 번째가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 여기 이제 누가 신청할 수 있는가 보셔야 되고. 그다음 이제 공동 소유에서 공유 합유. 최근에 가장 많이 나왔어요. 보셔야 되고. 그다음 이제 상속과 유증 받죠. 그래서 언제든지 다 시험에서 그 단독문자 뜨는 부분들이에요.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프린트 한번 보세요. 자, 일단 프린트 1번. 자, 이미 보존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서 다시 보존 등기 신청이 있더라. 자, 일단 보존 등기 돼 있죠. 또 들어왔어요. 받아주면 어떻게 돼? 이중 등기죠? 이거 이제 각하 사유입니다. 몇 호 위반? 맨날 나오는 거. 29조 2호 위반 이렇게 이제. 2번 건물의 특정된 일부분이 아닌 공유 지분에 대한 전세권 등기도 할 수 있다. 자, 전세권은 1필지 1배는 되죠. 근데 지분에 대한 거는 그건 안 되죠, 이제. 그래서 그 2번도 할 수 없다. D가 틀렸어요. 3번 동일한 신청서로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을 한 경우 일부 부동산에 대한 등심을 취하할 수? 자, 이거죠. 일괄 신청했을 때 일부 취하 돼요, 안 돼요? 일부 취하? 되지. 되지. 그래서 이제 신청할 수 있다. 그럼 4번 건물의 면적이 변경된 경우 부기등기 방법에 의하여 변경 등기한다. 자, 그래서 이제 건물의 면적 변경. 표제부 등기죠. 표제물은 부기등기가 아예 없죠. 언제나 주등기 이렇게. 그럼 5번 건물의 구조가 변경되어 변경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종전사항을 말소하지 않는다. 자, 보세요. 이제 변경 등기 했죠. 옛날 사항은 지워줘야죠. 요 말이 이제 주등기한다 그 말이에요. 말소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 6번 자, 부동산 표시에 관한 경정 등기는 이해관계 있는 3자 승낙 유무가 문제일 여지가 없다. 줄 좀 그어주세요. 부동산 표시에 관한 경정 등기. 표시 등기는 이해관계인이 아예 처음부터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지가 없다. 오. 그래서 맨날 보는 느낌인데요. 6번은 왜 냈는지 모르겠어요 시험에. 기술 지문입니다. 자, 그다음 7번. 자, 권리의 변경 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3자 승낙이 없는 경우 어떻게 한다? 그래서 승낙이 없으면 주등기. 그래서 이제 보시고 그 7번은 별표. 우리 시험에서 단골 지문이에요. 자, 이렇게 기억하세요. 권리 변경은 자, 이제 기억하세요. 이해관계인이 처음부터 없을 때 이해관계인이 승낙서를 주면 그때는 부기등기하고 승낙이 없으면 주등기한다 이렇게 와야지. 그래서 그 단골 지문이에요. 아, 그다음 이제 8번 한번 풀어보세요. 8번도 최근에 이제 시험 나오기 시작한 지문입니다. (8번에) 전세권자가 행방불명이죠. 자, 이 행방불명 요 말이 소재불명 그 말이에요. 옛날 표현. 자, 그럼 문제는 보세요. 전세권자가 이제 행방불명이면 이때는 원칙은 말소할 수 없죠.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재건 판결받아야죠. 이거 줄 준 거 보세요. 자, 설정자는 전세 계약서와 전세금 반환 증서 첨부해서 단독 신청할 수는 없지. 요게 옛날 법률 조문이에요. 지금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보서 전세금 반환 증서 이런 거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8번도 좀 주의하셔야 돼. 쏟기 좋은 지문 중에 하나. 자, 9번. 농지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 설정 등기가 실행된 경우 당사 신청이 있어야 말소할 수 있다. 농지에 대한 전세권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각하 사유죠. 몇 호 위반? 29조 2호 위반. 발견되면 직권 말소해야지. 그렇지. 그 다음 10번 말소 등기를 신청한 경우 그 말소에 대해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3자가 있으면 재산과 승낙이 필요하다. 자, 말소 등기할 때 이해관계 있으면 뭐 가져와야죠?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이렇게 되고. 11번 토지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는 자로부터 토지를 상속을 받은 자는 자기 명의로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다죠. 이렇게 해서요.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 또는 상속인
그 다음 포괄승계인 그랬으니까 상속인 되는 거고. 자, 12번. 자, 건물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확인 판결에 이제 자기 소유권을 증명한 자는 부유노익을 신청할 수 있다. 자, 다시 판결이죠. 자, 기억하세요. 소유권 보존에서 판결되게 중요하죠. 자, 이렇게 해서요. 판결 종류는 원칙은 무슨 판결? 원칙은 확인 판결이고, 그 다음 형성이나 이행은 판결 이후에 소유자임이 나타나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이거 원문이에요. 그 다음 상대방. 상대방은 대장이나 등기부에 명의인 존재할 때는 누구 상대로 하고, 명의인 존재할 때는 명의인 상대로 해야지. 명의인이 불분명하면, 그 부동산이 토지라면 그때가 국가, 건물이라면 시장, 군수, 구청장 잘라야죠 이제. 그래서 요 12번 현재 건물이니까 상대방을 잘못 정했어요 이렇게 이제. 그래서 신청할 수 있다 X. 그 다음 13번. 자, 자치구청장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뭐를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소유권 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자, 이제 줄 그어주세요. 구청장 확인. 이거는 확인 정보죠. 확인 정보 얘는 토지 건물에서 뭐만. 이건 건물만 그래야죠. 토지는 관련이 없다. 14번. 상속 등기를 마친 후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 재산을 취득케 하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한 경우 무슨 등기할 수 있다? 이거 이제 소유권 경정 등기하죠. 자, 이제 요 그림 잠깐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요. 이제 아버지는 갑이고 상속인이 이제 을병정이 있다. 자, 갑이 사망했어요. 셋이 상속받았죠. 여기 원칙은 보세요. 상속 등기 안 하고 있다가 이거를 을이 다 가지기로 분할하면 그때는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언제부터 을 거? 등기 안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갑으로도 바로 넘어와야지. 상속 개시일부터. 그게 이제 원래 지문이고. 자, 두 번째는 보세요. 자, 갑이 사망을 해서 을병정 명의로 상속 등기를 딱 했어요. 3인의 공유. 근데 그 후에 요거를 을이 다 가지기로 분할했어요. 그때는 이제 보세요. 3인의 공유에서 단독 소유로 바뀌어버렸죠. 요때가 무슨 등기한다? 요게 소유권 경정 등기 그 말이에요. 의미가 뭔가 하면 자, 원래 을 건데 우리 앞으로 잘못 왔다 그 말이에요. 원시적 불일치. 그래서 이제 거기는 등기는 무슨 등기하고 소유권 경정 등기하고 원인일자는 언제? 등기 있었으니까. 그다음 이제 협의 분할한 날로부터 이렇게. 그래서 요 문장도 한 번은 잘 보셔야 되죠. 이렇게. 그래서 그 14번 지문입니다. 그다음 15번. 자, 포관리증은 수증자명의 등기가 없어도 유증의 효력이 발생한 시점에 물권변동 효력이 발생한다. 자, 포관리증은 권리의 변동 시기가 언제? 유증자 사망한 때 이렇게 되겠죠 이제. 그러면 특정 유증은 언제예요? 그거는 징여죠. 엄밀히 말하면 그 이제 등기한 때 이렇게 되겠지 이제. 그래서 포괄과 특정 구분해 주셔야 돼. 됐고. 또 이제 그리고 자, 또 하나. 최근에 이렇게 질문 들어온 게 받아보면요. 가끔 그렇게 물어보세요. 상속 유증 똑같은 거 아니냐? 자꾸 이렇게 물어보세요. 달라요. 그래서 이제 우리 수업 시간에 유증은 제가 그렇게 설명했었어요. 들어보세요. 잠깐 간단하게만. 자, 요 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회장님이에요. 돈이 되게 많아요. 근데 옛날에 을병정이 돈을 꿔줬어요. 그 돈으로 돈을 많이 모았어요. 그럼 가끔 TV에 나오죠. 그럼 이제 요 분이 이제 죽기 전에 뭔가 보답을 하고 싶죠. 그때 이렇게 한 거예요. 자, 내가 죽거들랑 을병정에게 내 재산을 나눠주겠다. 이렇게. 그게 유증이에요. 유증. 그러니까 뭔가 하면 유증과 상속은 딱 자르셔야 돼. 별개로 보셔야 돼요. 그렇게 이해해야지 상속과 유증이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이제 나중에. 그래서 이제 구분하시면 되고. 그래서 지난주 이제 유증까지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쭉 넘어가서 이제 수용부터 봐야죠. 그래서 우리 책은 이제 수용. 자, 364, 364 보시고. 이제 오늘 스케줄은 이제 이렇게 될 거예요. 이제 나머지 소유권 쭉 봐야 되고요. 소유권 파트 보고, 그다음 이제 용의권 등기와 저당권 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기존에는 용의권 저당권 거의 안 봤거든요. 이제 한 번은 보셔야 돼. 그래서 이제 그리고 시험 보러 가시면 용의권 문제가 1개 나오고요, 저당권이 1개 나와요. 자, 그러면 용의권은 난이도 최하 주는 문제.
저당권은 개 중에 난이도 최상인데 좀 이따 보면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 평가를 하고, 그다음 이제 구분 건물도 봐야 되고 이제 가등기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수업 내용도 이제 본수업 시험 가시면요 보통 한 5문제 정도 나올 거예요. 5개, 6개까지 이렇게 이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시고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수용. 자, 수용인데, 자, 18번 먼저부터 봐주세요. 우리 수용은 맨날 그림을 이렇게 그렸어요. 자, 갑으로부터 국가가 갑의 토지를 수용했다. 수용했으니까 국가는 등기해야 소유자, 등기 안 해도 소유자, 안 해도 소유자. 처분하려면 뭐 해라? 등기해야죠. 자, 이제 보세요. 갑소유 토지를 국가가 수용했어요. 국가 앞으로 소유권 등기해야죠. 그럼 요거는 그 신청 형태가 공동, 단독, 촉탁, 직권, 명령, 뭐. 그치. 직권 좋아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무튼 직권 넣으면 안 돼. 자, 수용했죠. 국가잖아요. 간공선. 간공선이니까 무슨 등기한다? 촉탁 등기하는 거지. 촉탁이고. 이번에 국가로부터 공권력을 빌려서 일반 기업이 수용했어요. 그럼 이제 여기 보세요. 일반 기업은 국가로부터 공권력을 빌려서 수용한 경우죠. 요거는 믿을 수 있다, 믿을 수 없다. 있죠. 어떻게 등기한다? 요건 단독 신청 그래야지. 이제. 그래서 구분하세요. 첫 번째는 요 문장이에요. 이제 첫 번째는 등기 신청. 자, 감공소가 수용하면 어떻게 등기하고? 촉탁 등기하고. 일반 기업은 단독 신청한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그 최근쯤부터 제가 줄 거드릴게. 자, 하나 첫 번째 보시고요. 그럼 두 번째는 이렇게 했어요. 이제 보세요. 이제 자, 국가 앞으로 소유권 등기해야죠. 등기할 때 등기 원인은 뭐다? 수용. 등기 원인일자는 이제 수용한 날, 수용 개시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이거 어때요? 수용 협의일 그러면 어때요? 그게 하면 틀린 말이에요. 이유는 이제 뭔가 하면 갑소유 토지를 국가가 수용을 했죠. 이 수용은 원래요 보상금을 지급하는 게 조건이에요. 근데 협의만으로는 보상금이 안 넘어가죠. 그래서 협의일 그러면 안 되고 이제 수용한 날, 그럼 수용 개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이거 하나. 그럼 이제 중요한 포인트. 이제 갑으로부터 국가가 토지를 수용을 딱 했어요. 그 문제는 보세요. 갑의 토지에 A 명의의 전세권, B 명의의 저당권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런 권리가 국가로 승계되면 국가가 이 토지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용되는 토지에서 갑의 소유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 어떻게 한다? 모든 권리는 그쵸. 직권으로 말소해야지. 이제 포인트 여기에요. 그래서 수용을 언제나 이거 물어봐요. 직권 말소를.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은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직권 말소예요. 말소인데 이제 요 직권 말소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첫 번째는 수용 개시일 이후에 종료된 소유권 이전이에요. 자, 보세요. 요 수용 등기는 원래 소유권을 안 지워요. 소유권을 지우면 이전 등기할 수가 없잖아요. 원래 소유권 안 지우는데, 자, 요거는 수용일 이후에요. 자, 이 뜻이에요. 수용일 이후에 갑이을에게 토지를 몰래 팔았어요. 그럼 국가가 을로부터 또 사와요? 그건 안 하겠죠. 그래서 소유권은 수용일 이후는 직권으로 말소하겠다 그 말입니다. 첫 번째 하나고. 두 번째는 소유권 이외 등기예요. 소유권 이외 등기. 이거는 모두 직권 말소예요. 그래서 뭔가 하면 다 지워버려야 맘대로 사용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수용되는 토지에서 갑의 소유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는 원칙은 직권 말소입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 자, 기억하세요. 자, 지역권인데요. 요게 한 단어예요. 그 토지를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 등기다. 그냥 지역권 아니에요. 의미가 조금 달라요. 자, 이제 시판 보시고. 자, 이제 이런 사건 어떨까요? 이제 자, 보세요. 요렇게 도로가 있고. 자, 갑의 토지예요. 을의 토지. 을지가 우리 흔히 말하던 맹지. 그럼 이제 문제 보세요. 자, 을지가 수용되면 자, 보세요. 아, 요 토지는 도로 출입할 수가 없죠. 이때 이제 갑과 을이 계약을 하고 을이 갑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죠. 자, 그게 뭐다? 지역권. 자, 그러면 이거 이제 갑의 토지를 뭐라 불러요? 갑의 토지를 승역지. 을의 토지는 요역지. 그래서 이제 계약을 하고 사용할 수 있는데, 자, 문제 보세요. 만약에 이렇게 토지가 이렇게 두 개 있어요. 승역지, 요역지 두 개 있는데, 만약에
갑지가 수용됐어요. 그럴 수 있죠. 자, 갑지가 수용되면 이제 문제 보세요. 을은 요 토지를 다니면 돼요, 안 돼요? 왔다 갔다 하면은 국가가 공사하기 귀찮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보세요. 갑지가 수용되죠. 그러면 갑지에 있는 지역권은 직권 말소예요. 을은 다닐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제. 자, 근데 보세요. 다시 한번. 이번에요. 유역지가 수용됐어요. 유역지가. 그러면 을지를 위한 지역권. 요거는 살아 있어야 국가가 유리해요? 죽어야 유리해요? 그렇지. 이거는 살려두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한 나라 보세요. 그냥 지역권 아니에요. 무슨 지역권? 그 토지를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 요거는 건들지 마라 그 말이에요. 자, 근데 문제는 자, 갑지가 수용되면은 을은 다닐 수가 없어요. 그게 포인트라고 지금. 내가 안 만들었어. 왜 날 째려봐. 그래서 이제 포인트는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지역권이 아니고 무슨 지역권? 그 토지를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 요게 이제 좀 이따 이제 한번 책에서 체크할게요. 체크하고 자, 그다음 이제 수용을 다 끝냈죠. 근데 그 위에 수용 재결이 실효가 됐어요. 수용이 없어졌다 그 말이에요. 재결이 실효했다. 그러면 보세요. 수용 재결이 실효하면 더 이상 국가명의 등기는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래서 수용 재결이 실효했을 때 국가명의의 소유권 말소는 이건 어떻게 신청한다? 요게 특이하도 공동 신청 등기예요. 자, 특징 보세요. 앞에서 처음에 수용은 촉탁이거나 단독입니다 그랬죠. 근데 재결이 실효했을 때 이건 별도로 법률의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재결이 실효했을 때는 소유권 말소는 어떻게 신청한다? 이건 이제 원칙 공동 신청한다 그 말입니다. 이제 이렇게. 수용 파트는 시험에 되게 잘 나와요. 그래서 최근에 거의 매년 시험에 나오던 부분입니다. 그 책장을 다시 볼게요. 자, 364. 자, 수용의 보시고 밑에 이제 신청인에서 1번에 줄글세요. 단독 신청. 그냥 기업자가 그러고 나오잖아요. 그럼 그게 일반 기업인 경우에요. 그때는 어떻게 신청하고? 단독 신청하고. 2번에 간공서인교회는 어떻게 등기한다? 촉탁 등기한다. 그거. 그럼 3번에 1번 등기원인은 토지 수용. 원인일자는 뭐 수용의 시기, 수용한 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문제는 수용 협의일 그러면 돼야 안 돼요. 그거는 X, 협의일 안 되고. 자, 그다음 제일 끝에 줄 하나 긋게요. 양가로 3번 제일 끝에 줄 보세요. 자, 수용 등기할 때는 등기필 정보, 인감증명은 첨부를 할까요, 안 할까요? 자, 왜 안 할까요? 보세요. 갑소유 토지를 국가가 수용했죠. 근데 문제가 온 거면 국가가 갑한테 보상금 많이 주면 서로 잘 주겠죠. 보상금 조금 주면 안 줘. 그 꼴은 못 분다고. 그래서 이제 수용 등기할 때는 등기필 정보, 인감증명은 첨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이제 그것도 주요 지문. 옆에 가서 이제 365. 그 핵심 콕콕이 있죠? 자, 그거 별표 3개 딱 치고 핵심 콕콕. 자, 이제 그 내용 보세요. 자, 토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등기는 등연히 이를 직권 말소해야 한다. 자, 1번 줄 그세요. 수용 개실 이후 동그라미. 원래 소유권 원래 안 지우는데 수용 개실 이후는 지우겠다 그 말입니다. 자, 그거 하나. 그 다음에 2번, 3번을 묶으세요. 2번에 소유권 이외 권리. 옆에 보세요. 즉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럼 지역권도 원래 말소예요. 이렇게 이제. 그 다음 3번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압류. 이제 2번, 3번 묶어서 그냥 소유권 이외 권리 이렇게 하면 되겠죠. 중요한 건 이제 하나 제외되는 게 뭐가 있다? 2번에서 다만 줄 그세요. 그냥 지역권 아니야. 기억하세요. 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 요게 한 단어예요. 다시 어떤 지역권? 그 부동산을 위해서 존재하는 지역권. 이렇게. 근데 또 하나는 토지수용위원회가 존속인정 권리는 제외한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그 박스는 꼭 아셔야 돼. 되고. 그래서 요 기억하세요. 자, 수용되는 토지에 있던 모든 권리는 직권말소죠. 근데 직권말소인데 자, 제외되는 게 뭐가 있다? 여기 그냥 지역권이 아니고 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 요거는 제외한다. 뭐 하나 더 있죠. 토지수용위원회가 인정한 권리는 제외고 이제. 그래서 뭐 그건 보시면 되고. 그다음 마지막에 그 박스 밑에 자 5번 재결의 실효. 재결의 실효.
자, 첫 번째 줄 토지 수용의 재결의 실효를 원인으로 하는 수용으로 인한 이전 등기의 말소의 신청은 권리점유자가 어떻게 한다? 공동 신청한다. 이것도 이제 특이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수용 파트는 보세요. 시험 나오면 주로 요거예요. 여기 이제 토지 수용으로 인한 말소 등기할 때 직권 말소. 여기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뭐 크게 시험 나와도 막 어렵거나 그러지 않을 거예요. 기호만 딱 잡아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수용 됐고. 그다음 넘어가서 이제 진정명의 회복 가야죠. 자 보시고 요 진정명의 회복은 이렇게 이해하세요. 여기는 이제 포인트만 잘 잡으시면 되고요. 용어 뜻만 정확히 아시면 돼요. 용어 뜻만. 자 일단 첫 번째 한번 볼게요. 자 진정명의 회복은 이렇게 이해하세요. 이제 갑이 소유자예요. 갑이 소유자. 등기부에 이제 갑 앞으로 등기가 딱 돼 있습니다. 1번에 소유권 보존 갑 돼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갑과 을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넘겨요. 소유권 이전. 이제 두 번째 2번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은 뭐고? 매매. 그럼 을 등기했고. 됐어요? 자, 그 다음 근데 문제가 이거예요. 이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매매가 무효가 돼버렸어요. 또 취소했어요. 그럼 보세요. 매매가 무효나 취소가 되면 더 이상 의뢰 등기 요구는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등기 원인이 무효나 취소니까 원칙은 무슨 등기해야죠? 원칙은 말소 등기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3번 딱 쓰고 3번 2번 소유권 말소. 원인은 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라고 쓰고 2번 등기를 싹 지워야죠. 그러면 2번 등기 지우면 소유권 어떻게 됐어요? 지워졌으니까 갑에게 돌아갔다 그 말이죠. 원래는 말소 등기를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실제 거래는 말소 등기를 안 해요. 안 하고 이렇게 합니다. 갑이 을에게 야 그냥 소유권 넘겨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을에서 갑으로 소유권을 이전시켜 버려요. 자 그럼 보세요. 등기해요. 자 순위번호 3번 딱 쓰고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 그럼 이제 원인 잠시 빼고 소유권 갑. 이제 그럼 보세요. 의뢰 등기를 지워서 소유권을 복귀를 시키나 이전을 시키나 결론은 똑같아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소유권 등기했죠. 갑 앞으로. 근데 문제는 소유권 등기하는데 새로운 계약이 있었어요? 계약이 없었어요. 자 그러면 소유권 등기 왜 했어요?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등기 명의를 회복하려고. 등기 원인이 뭐다? 그러니까 진정명의 회복이 된 겁니다. 요거를 이렇게 불러요. 자 보세요.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예요. 그럼 요거는 보세요. 소유권 이전인데 실질은 무슨 등기예요? 실질은 말소 등기 한 종류예요. 그걸 아시면 돼요. 그래서 그리고 요거는 시험 나오면 보세요. 정답은 둘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자 보세요. 소유권 등기 하는데 등기 원인이 뭐다? 진정명의 회복. 원인 일자는 없어요. 요게 중요해요. 자, 하나 문제점. 원인 일자는 왜 없을까요? 새로운 계약이 계약이 아니잖아요. 원인 일자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이제 첫 번째 포인트고. 자, 두 번째는 자, 진정명의 회복 등기할 때 토지 거래 가서 농취증, 검인계약서 첨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안 한다? 계약이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는 시험 나오면 문장은 정답은 둘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 무조건 이제 요거 책에 줄 그어볼게요. 자, 의를 한번 잘 보셔야 돼. 의. 자, 보세요. 의. 366. 의 보세요. 자,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란. 자, 곧 줄 그으세요. 등기 원인의 무효. 꼭 그 말이 와야 돼. 등기 원인의 무효 등으로 인하여 현재 등기 명인이 무권리자인 경우에 진정한 소유자가 자, 또 줄 그으세요. 무권리자 명의 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하고 꼭 그 말 알지. 말소하지 아니하고. 이제 소유권 등기하는 것을 말한다. 옆에 하나 적어 놓으세요. 점점점 찍고 요거는 말소 등기의 한 종류예요. 하나 적어 놓으세요. 말소 등기의 한 종류. 이렇게. 그럼 다시요. 현재 정식 명칭은 요거예요. 자,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이거는 실질은 무슨 등기다? 말소 등기 한 종류입니다. 이렇게 이제. 자, 그다음 자, 신청. 자, 보세요. 요거는 신청할 때 원칙은 공동 단독. 원칙은 당연히 공동 신청이에요. 소유권 이전이니까. 자, 근데 문제는 보세요. 갑이 을에게 야, 등기 넘겨 이렇게 했어요. 을이 협력을 안 해. 협력 안 하면 어떡해?
그때는 이제 판결받으면 되겠죠? 판결받으면 공동단독. 그때는 단독이다 그 말입니다. 그게 이제 그 신청해서 이제 1번, 2번 지문이에요. 이렇게 이제 원칙은 공동이고 이제 판결받으면 단독. 자, 3번 가보세요. 3번 이제 기록사. 이제 등기 원인은 뭐고? 진정명의 회복. 그 3번에 있어요. 3번. 그럼 중요한 거. 등기 원인일자는 기록하지 않는다. 그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 다음 4번 첨부 정보는 다른 서류는 다 나와야 돼요. 됐고 이제 마지막 그 4번에 3번 지문. 자, 토지 거래 가서 농취증, 검인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그 말입니다. 이제 왜 필요 없다? 새로운 계약이 아니니까 이렇게. 그래서 뭔가 한번 보세요. 자, 자꾸 외울라 애쓰지 마시고요. 그 이유를 자꾸 알아야 돼요. 이유를 알면 외우는 양이 자꾸 줄어듭니다. 이렇게. 또 한번 들어보세요. 요거 시험 나왔어요. 이렇게 시험 나왔어요. 자, 들어보세요. 등기 원인이 무효인 경우에 말소 등기하지 아니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맞죠? 그때 이제 그 소유권 이전. 그게 정식 명칭이 뭐다? 이제 저거죠. 진정명의 회복이 되겠죠. 이제. 그래서 그렇게 시험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용어 뜻 정확히 아시면 뭐 다른 건 문제 없습니다. 됐고. 그다음 이제 환매 가시죠. 자, 368에서 환매. 환매는 재밌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환매는요. 자, 특징이 내용은 참 많아요. 내용은 참 많은데요. 시험 보러 가면 단독 문제는 안 나와요. 대신 이제 지문으로 이제 모든 부분에서. 그래서 환매 보시고, 자, 환매 또 하나 특징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환매는 민법 시간에 공부했죠. 자, 민법에 나왔어요. 나왔는데, 자, 비교해 볼게요. 이제 약간 달라요. 우리가 민법 수업 시간에는요, 환매 제도가 뭐냐, 환매 제도를 공부해요. 우리는 이제 환매 제도를 안다는 과정하에 어떻게 등기하는지, 그 등기 절차를 따져옵니다. 똑같은 명칭이지만 수업 내용이 달라요. 자, 비교. 첫 번째. 이제 갑이란 사람이 부동산 소유자인데, 갑이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리긴 싫어요. 다시. 자, 갑이 돈이 필요한데 빌리긴 싫다. 어떻게 해야 돼요? 빌리기 싫으니까 물건 팔아야지. 물건 팔면 보세요. 이제 의리갑에게 뭐 줘요? 매매대금을 쓰면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자, 보세요. 갑이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의리에게 소유권을 넘겨버리면 이 물건을 다시 사오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렵죠. 어렵기 때문에 이 매매계약에다가 특약을 달아놔요. 일정한 기간 내에 다시 사올 수 있다. 이게 뭐다? 이게 환매예요. 환매. 그래서 이제 요 환자가 둥그란 자예요. 소유권이 갑에서 을로 갔다가 다시금 돌아온다 그 말입니다. 일단 이제 자, 등기는 이렇게 돼 있겠죠. 1번에 소유권 보정 갑 돼 있고 됐고. 자, 보세요.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서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환매 두 개는 반드시 어떻게 신청한다. 이거 이제 동시 신청합니다. 한 가지. 그럼 만약에 이거를 따로따로 신청하면 이 등기는 받아줘요, 말아요? 안 받아줘요. 그러면 또 등기 안 받아준다. 각하사유죠. 몇 호 위반? 29조 2호 위반. 이렇게 된 거죠. 첫 번째 거. 하나고. 두 번째는 보세요. 이제 환매 등기할 때 신청이 나와야죠. 환매 등기할 때 등기 권리자는 누구예요? 권리자. 그렇죠? 갑이니까 뭐라 불러요? 매도인 그래야지. 등기 의무자는 을이니까 매수인 그래야지. 이쪽에. 그래서 주의하세요. 요 환매라는 말은 다시금 사온다. 요게 환매예요. 그래서 이제 환매 등기할 때는 권리자는 갑이고 매도인. 의무자는 누구다? 매수인 을. 자, 그래서 이제 요거 하셔야 되고. 그럼 이제 환매 등기 하려면 이제 서류 나와야죠. 자, 서류인데 이제 기억하세요. 서류는 두 가지. 첫 번째는 이렇게 해야 돼요. 별개 신청 정보를 첨부해야 돼. 별개 신청 정보. 자, 뭔가 하면 여기서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1개, 환매 1개, 신청서 따로따로 적어라 그 말입니다. 그럼 신청서는 몇 개가 필요해요? 2개 필요하죠. 별개 신청 정보. 이유는 조금 이따 나와요. 첫 번째 하나고. 두 번째는 우리가 등기 원인 정보 그랬죠. 원인 정보를 흔히 계약서죠. 계약서는요, 있으면 제출하고 없으면 안 해요. 글씨 안 써도 되고. 그럼 중요한 거는 환매 등기할 때는 등기필 정보는 첨부해요, 안 해요? 그게 포인트예요. 다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등기필 정보의 정식 명칭이 뭐다?
등기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 정보. 근데 문제는 보세요. 지금 여기요. 환매 등기할 때요. 의무자가 누구예요? 을이죠. 을의 등기가 없어요, 아예. 없으니까 자, 을의 등기필 정보는 첨부해요, 안 해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또 하나. 자, 환매 등기할 때 인감 증명은 첨부해요, 안 해요? 자, 다시 이제 인감 나오면 떠올라야 돼. 인감 증명은 언제 첨부한다?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인데. 그러면 환매 등기할 때는 소유자가 누구예요? 아직 갑이지. 을이 소유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면 환매는요.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가 아니니까 인감 증명 첨부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된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환매 등기할 때는 자, 이제 주의하세요. 등기필 정보와 인감은 첨부하지 않습니다. 자, 이유. 환매가 특이한 이유는 얘 때문에 그래요. 동시 신청 때문에. 그럼 만약에 보세요. 을 앞으로 소유권 등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환매 등기하면 그때는 을이 소유자겠죠. 그 소리 다 나와야 돼요. 근데 문제는 환매는 동시 신청이니까 보세요. 환매를 신청할 때는 아직까지 소유자가 누구다? 아직 갑이에요, 갑. 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환매 등기할 때는 등기필 정보와 인감은 첨부하지 않습니다. 요거 잘 알아야 되죠. 등기가 딱 들어왔어요, 두 개가. 자, 들어오면 이제 자, 보세요. 자, 등기의 실행. 자, 이렇게 합니다. 환매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에 부기 등기합니다. 자, 기억하세요. 환매는 얘는 왜 부기 등기할까요? 자, 보세요. 지금 여기서 소유권 이전, 환매 두 개 등기가 같이 들어왔죠. 그럼 순위가 어떻게 돼야 돼요? 같이 들어왔으니까 같아야지. 그래서 이제 환매는 동일한 순위 번호와 동일한 접수번호가 필요합니다. 그 이제 등기 이렇게 해요. 자, 또 이제 주된 등기가 요거예요. 소유권 이전. 2번에 소유권 이전, 매매을 쓰고 요 밑에 이제 2-1번에 등기가 들어요. 2-1번 환매 그리고 갑 이렇게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환매 등기는 어떻게 등기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에 부기 등기한다. 왜 부기 등기? 동시 신청이니까 순위가 같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제 이게 포인트예요. 자꾸 한 번 더 보세요. 등기 해놨어요. 해놨고 그럼 을은 소유자네요. 그럼 보세요. 을 얘는요. 을은 병한테 소유권을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면 돼야 안 돼요? 된다 안 된다? 된다. 자, 기억하세요. 등기한 권리는 다 처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을이 병한테 물건을 팔았어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순위번호는 3번. 소유권 이전, 매매, 병 들어왔죠. 그럼 나중에 요 갑은 을이랑 병 중에 누구 상대로 환매권을 행사한다. 그렇지. 당연히 병 상대로 해야지. 을이 물건 팔고 떠났으니까. 병이 나 몰랐다. 안 주면 돼요? 어떤 게 되어 있잖아요. 안 되는 거지 이제. 자, 소유권 넘어가요. 자, 한 번 더. 그럼 요 갑은 얘는요. 갑은 이제 환매권자죠. 얘는요. 환매권을 A한테 팔면 돼, 안 돼? 그것도 돼요. 자, 환매권 이전 A 적었어요. 문제. 그럼 여기 순위 번호는 몇 번? 순위 번호 몇 번? 자, 잘 찍어야 돼요. 자, 막 찍으면 안 돼. 자, 보세요. 자, 따져봐야지. 소유권 이전 등기는 주등기, 부기등기. 주등기. 소유권 이외 권리 이전은 부기등기. 환매권 이전은 환매가 소유권이에요? 아니지. 그러니까 환매권 이전도 부기등기지. 엄밀히 말하면 환매권 이전 등기는 부기등기의 부기등기예요. 순위번호가 2-1에 -1이야. 그게 부기등기의 부기등기예요. 그래서 이제 기억하세요. 우리 시험 단골 지문이에요. 이렇게 나와요. 현행법상 부기등기의 부기등기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렇게 하면 X예요. 하나 외우세요. 부기등기의 부기등기 대표가 뭐다? 그게 환매권 이전 등기. 책에다 있다 그랬어. 책에 쓰지 말라 그랬어. 등기했어요. 자, 그 다음 보세요. 그럼 이제 자, 우리가 환매기간인데 민법상 환매기간은 몇 년을 기간 제한이 있죠. 이제 보세요. 부동산은 몇 년? 5년. 동산은 3년 제한이 있어요. 그럼 이제 보세요. 여기서
환매 기간 지나기 전에 이렇게 하죠. 갑이 을에게 매매대금과 매비용을 딱 주고요. 내 물건 내놔 이렇게 합니다. 그럼 요거는 형성권이에요, 청구권이에요? 그렇지. 자, 보세요. 청구권이라면 을이 싫어 그래도 돼. 싫어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지금. 이게 형성권이에요. 그래서 다시 환매 기간 지나기 전에 갑이 을에게 매매대금과 매비용을 주고 내 물건 내놔 이렇게 합니다. 그럼 이제 행사했다 했죠. 그러면 을로 간 소유권은 갑에게 바로 복귀가 돼야 돼요. 그럼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갑이 이제 판매권 행사를 하면 이제 판매권자부 등기가 돼요. 3번 딱 쓰고 소유권 이전, 원인은 판매, 갑 적어져요. 그럼 보세요. 갑 앞으로 이제 소유권 등기 딱 했죠. 그럼 등기한이 보세요. 아, 이제 판매 등기 필요 없다. 요거를 알아요, 몰라요? 알게 되겠죠. 그럼 보세요. 판매권 행사를 해서 판매권자 앞으로 소유권 등기하면 그때 판매 등기 얘는 이제 어떻게 말소한다? 그렇죠. 이게 이제 첫 번째 등기한이 직권 말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알아야 돼. 판매권을 실행하면 요 말 나오면 판매권자 앞으로 무슨 등기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예요. 소유권 들어왔으니까 등기한이 요거 필요 없다를 안다 모른다? 안다. 그래서 어떻게? 그래서 직권 말소. 근데 두 번째는요. 판매권이 실효했어요. 실효. 자, 뭔가 하면 판매 기간 지나버렸어요. 더 이상 이제 을이 갑이 을에게 내 물건 내놔. 그럼 돼야 안 돼요? 실효했죠. 근데 문제는 판매 기간 지난 거 등기한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래서 그때는 판매권이 실효하면 판매 등기는 어떻게 말소한다? 공동 신청으로 왔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을이 갑에게 네 등기 시국에 따라와 이렇게 합니다. 그럼 문제는 요 갑이 따라와요? 안 따르겠죠. 그래서 원칙은 공동 그 말이에요. 그럼 이제 안 따르면 어떻게? 법원 가서 판결받으면 되겠죠. 이제. 그래서 실효하면 그때 이제 공동 신청한다 이렇게. 그래서 보세요. 요게 이제 판매 등기 파트에 이렇게 이제 그 내용이 참 많아요. 재밌는 거. 단독 문제는 안 나와요. 대신에 요 지문들이 모두 다 언제나 나와요. 지문들이 이렇게 이제. 그래서 가장 이제 좀 잘 보셔야 돼요. 이제. 그리고 자, 그 책 좀 확인할게요. 자, 368. 그 2번에 절차 나왔죠? 그 1번에 줄 읽어주세요. 1번에 이제 동시 신청한다 하나. 그 2번에 양걸 1번 동시 신청. 하나 기억하세요. 그다음 신청은 별개 신청 정보 그랬죠. 자, 요거 보세요. 요거요. 지금 등기가 보세요. 소유권 등기랑 판매 등기랑 이렇게 딱 잘랐죠. 완전히 별개 등기예요. 자, 별개 등기니까 신청서 어떻게 한다? 별개로 적어라 그 말입니다. 따로따로 두 개. 이고 그다음 이제 신청인 2번에 1번. 자, 판매 등기할 때 등기 권리자는 누구? 매도인. 등기 의무자는 매수인 이렇게. 이제 3번에 1번도 좀 줄거주세요. 판매 등기의 필요적 지시사항. 그래서 판매 등기할 때는 반드시 뭐 적어라? 매매 대금과 매 비용. 이렇게 이제. 매매 대금과 비용. 옆에 가서 이제 4번 첨부 정보. 그 첨부 정보에서는 2번, 3번을 묶어 주세요. 2번에 등기필 정보 첨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3번 인감 증명 첨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제 이유가 이제 요 판매가 아직까지는 동시 신청이기 때문에 아직 판매 등기할 당시에는 소유자는 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을의 등기필 정보, 인감 증명은 필요 없다. 이렇게 이유. 그다음 이제 5번에 1번 줄 읽어주세요. 판매 특약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에 어떻게 한다? 부기 등기한다. 됐고 부기 등기. 그다음 이제 3번에 1번 지문 줄 읽어주시고. 자, 판매권도 재산권이므로 당연히 양도된다. 이 경우에 판매권 이전 등기는 어떻게 등기한다? 부기 등기에 부기 등기. 우리 시험에 되게 잘 나오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기억하세요. 자, 부기 등기에 부기 등기 대표가 뭐다? 이제 판매권 이전 등기. 이렇게 이제. 그다음 이제 자, 4번에 1번 지문 양가로 큰 4번에서 양가로 1번. 판매권자가 판매 기간 내 매매 대금과 매비용을 제공하고 판매권을 행사한 경우 그 등기 절차는 판매권자 명의로 무슨 등기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 요게요. 이제 갑이 을에게 매매 대금과 매비용을 주고 내 물건 내놔 이렇게 하면 을로 간 소유권 어떻게 한다? 갑에게 돌아와야죠. 이렇게 해야 돼. 3번 소유권 이전 판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갑 앞으로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라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 장 가주시고요. 이제 5번. 5번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죠. 환매 특약 등기의 말소. 첫 번째, 환매권 행사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환매권자 앞으로 소유권 등기하고 환매 등기 어떻게 한다? 직권 말소한다. 5번에 1번 지문이에요. 직권 말소. 2번은 이제 자 보세요. 내용. 환매권 행사가 없이 기간이 경과 또는 환매 특약의 해제로 소멸했을 때 이거 이제 환매권이 실효했죠. 이때는 환매 등기는 어떻게 말소한다? 이제 공동 신청으로 말소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환매 파트가 특징이 요거예요. 이제 여기 동시 신청 요거 때문에 좀 등기가 좀 특수하게 흘러갑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꼭 아셔야 되고요. 지금 줄근 지문들이 있죠. 그런 지문들은 모든 부분에 다 나와요. 꼭 아셔야 돼. 이제 환매 받고 그다음 환매가 나오면 또 이제 같이 나오는 게 신탁이 나와야 돼요. 신탁. 자, 신탁이고 자, 또 하나 미리 물어봐야죠. 현재 사회에서 신탁이요. 많을까요, 적을까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또 특징. 자, 신탁은 내용은 별로 없어요. 시험 보러 하면 언제나 단독 문제예요. 꼭 그렇게 나와요. 작년도 그렇게 나왔고요. 아마 올해 또 나올 거예요. 신탁 파트는. 신탁이고. 자, 하나 이제 물어볼게요. 자, 그런 거 있죠. 한동안 많았었어요. 아파트를 지었는데요. 분양이 안 돼요. 그래서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절반은 분양 끝났어요. 절반이 분양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건설회사가 다 또 안고 있어요? 그때 하는 게 신탁이에요. 그 이제 그 미분양된 아파트 있잖아요. 자, 보세요. 자, 미분양 아파트를 싸게 분양하면 돼야 안 돼? 큰일 나 그랬다가 기존 분양 받은 사람이 가만히 있겠냐고. 나는 제 돈 다 뒀는데 싸게 막 분양해버리면 큰일 나죠. 그때 하는 게 이제 뭔가 하면 그 미분양된 아파트를 그 신탁회사 있죠. 관리회사. 거기다 맡겨버렸다. 니들이 몰래 처리해라. 이렇게 맡겨버려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아파트를 이제 몰래 싸게 분양하기도 하고 임대도 놓기도 하고 이렇게 관리하는 겁니다. 이제. 신탁이 되게 많아요. 현재 사회에서. 됐고 이제 그러면 신탁은 이제 그림 이렇게 되겠죠. 자, 보세요. 자, 이제 갑이란 사람이 부동산 소유자예요. 근데 갑이요. 재산이 무지무지 많아요. 근데 갑이요. 재산을 불릴 재주가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그 문제가 재산을 집에다가 고이 쌓아놓을 필요가 없죠. 그때 이제 을을 지정을 딱 해야지. 내 재산을 잘 활용해가지고 거기 나온 수익을 이제 A를 줘라 그럴 수 있어요? 자, 보세요. 그럼 여기서 신탁인데 요 갑은 뭐라 불러요? 신탁자 또는 위탁자 같은 말이고 을은 수탁자 A는 수익자. 다시 보세요. 자, 신탁자, 수탁자, 수익자 그랬죠. 그럼 요게요. 우리 흔히 알고 있는 민법에 나오는 뭐예요? 요게 제3자를 위한 계약이에요. 그 대표가 신탁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됐고 이제 그럼 보세요. 일단 갑고예요. 자, 일단 이제 소유권은 갑돼 있고.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중요한 경우이 뭔가 하면 신탁법에 의한 신탁은 재산을 맡기는 거죠. 근데 문제가요. 재산을 맡기는 게 아니고요. 소유권을 넘겨줘야 돼. 아예 그냥. 그래서 이제 이렇게요. 신탁법에 의한 신탁은 소유권을 넘겨준다. 이제 소유권 넘어가는데 정말로 주는 거예요? 신탁이라고 적어놔야 되겠죠. 이렇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여기서 자, 신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신탁 두 개는 반드시 어떻게 신청한다? 이게 동시 신청합니다. 동시 신청. 자, 미리 한번 물어볼게요. 그럼 만약에 요거를 동시 신청 안 하면 등기는 받아줄까요, 말까요? 안 받아주겠지. 각하사유네? 몇 호 위반? 아니야. 내가 하는 말 똑같으면 안 물어봐. 자, 일단 들어오세요. 원칙은 뭐다? 동시 신청한다. 하나, 첫 번째고. 원칙. 그럼 또 특징이 있어요. 요 신탁은요. 특이하게도 수탁자가 단독 신청합니다. 자, 누가? 수탁자가 단독. 요 이유는 좀 더 말씀드릴게. 여기는 수탁자가 단독 신청합니다. 이렇게 됐고. 근데 또 이제 그럼 의리해야죠. 의리 안 하면 어떡해? 의리 안 하면 그때 이제 위탁자나 수익자가 대위 신청합니다. 자, 누가 대위한다? 위탁자나 수탁자가 대위 신청하고 이제 신청한다 하고 그럼 여기도 이제 또 서류 나와야죠. 하나. 그럼 신탁 등기할 때는 신청 정보는
한 개, 두 개. 좀 우리가 이제 환매는 동시 신청에 별개의 신청 정보 그랬죠. 그럼 신탁은 동시 신청인데 신청서는 좀 달라야 되겠지? 어떻게? 이거는 동일한 신청 정보예요. 한 개로 적어와라 그 말입니다. 또 차이점이죠. 한 개. 요 이유는 좀 이따가 나와요. 자, 그 다음 신청을 딱 했어요. 신청하면 등기합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등기합니다. 이번에 소유권 이전 원인은 신탁을 적어줘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에 신탁 등기 해줘야죠. 신탁을 여기다가 등기해요. 이렇게. 이게 신탁 등기예요. 이게. 그때 여기 신탁 원부라 적어져요. 자, 그럼 이제 보세요. 여기서 차이점. 소유권 등기와 신탁 등기는 똑같은 등기, 별개 등기. 똑같은 2번 한 개 등기예요. 그냥 한 개 등기니까 신청서는 한 개, 두 개. 그래서 한 개 그 말이에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이거 하나 아셔야 되고. 또 여기서 이제 또 새로운 소리 나왔죠. 신탁 원부라는 거. 신탁 원부도 중요합니다. 신탁 원부는요. 자, 첫 번째가 부동산별로 작성합니다. 부동산별로. 이 작성은 등기관이 작성합니다. 이제 자, 집 한번 보세요. 이제 갑이을에게 부동산을 3개 맡겼어요. 자기 토지, 건물, 상가 맡겼어요. 부동산이 몇 개? 3개. 이때는 신탁 원부는 몇 개 만들어야 돼요? 3개 만들어야 돼. 부동산별로 따로따로. 또 중요한 거는 이 신탁 원부는 작성은 누가 한다? 등기관이 합니다. 자, 이것도 포인트가 있어요. 신탁 원부가요. 종이가요. 용지가 딱 보면요. 요 기록사항이 16가지예요. 16가지. 그럼 이제 이렇게 했어요. 을이 신탁하는 거죠. 등기하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좀 전에 우리가 신탁 등기는 수탁자가 단독 신청합니다 그랬죠. 단독 신청인데 이유가 이거예요. 이제 을이 등기하러 오잖아요. 그럼 등기한이 을을 딱 불러가지고요. 앞에 딱 앉혀놓고 16가지를 다 확인해요. 다 확인하고 적어요. 이상 없으면 적어줘요. 그럼 보세요. 신탁 얘는 다른 등기보다 부실 등기 위험이 높아요? 낮아요? 낮아요. 그래서 단독이야. 이렇게 이제. 또 하나, 또 이유. 좀 전에 제가 자, 환매는 신탁은 동시 신청합니다 그랬죠. 동시 신청 안 하면 각하사유. 각하사유인데 몇 호 위반? 2호는 아니야. 2호. 보세요. 요거를 동시 신청 안 했죠. 따로따로 들어왔죠. 이 말은 뭔가면요. 신청서를 잘못 적었어. 그러니까 뭐, 좀 우리가 신탁은 동일한 신청 정보 그랬죠. 한 개로 적어야죠. 근데 따로 왔다는 말은 신청서를 잘못 적었다 그 말이에요. 요거는 이제 쓰지 말고 또 따라 쓰니까 또 요거는 엄밀히 말하면 29조 5호 위반이에요. 신청서를 잘못 적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외울 필요 없는 거야. 내 자랑하는 거 나도 안다고 지금.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뭔가 하면 2호 위반은 아니야. 이렇게 수업을 해보면요. 정작 외우란 건 안 해요. 이상한 것만 외운 분들이 있어. 이것도 막 외우고 또 잘하고 다니 어디 가서 또 막 그러면 안 돼. 결론은 2호 위반은 아니라는 거. 됐고. 자, 또 이제 갑이 재산을 맡겼죠. 근데 문제 있어요. 갑이 을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재산을 맡겼는데 믿을 수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이제 수탁자를 여러 명 지정하면 되겠죠. 그러면 수탁자가 여러 명일 때 얘들은 갑의 재산을 공유로 소유한다, 합의로 소유한다. 합의로 소유합니다. 왜? 왜 합의요? 합의로 해야 대리권을 제한할 수 있으니까. 공유로 해버리면 지분에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합의로 해야지 대리권을 제한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요만큼이 기본 지문이에요. 자, 다시 응용 문제. 자, 이제 찍기 연습. 자, 신탁 변경 등기는 누가 할까요? 뭘 똑같다니까 맨날. 수탁자가 하는 거야. 신청서 한 개, 두 개. 한 개. 순위번호도 그냥 주등기겠지. 자, 또 신탁 말소 등기 누가 신청해? 수탁자가 단독이야. 다 똑같으니까. 신청서 한 개, 두 개. 한 개. 그것도 주등기, 부등기? 주등기 이렇게 이제. 그래서 보세요. 신탁이 더 깔끔해요. 문제가 딱 요만큼이에요. 근데 재밌는 건 뭔가 하면 신탁을 시험 내면 한 절반은 포기해요. 이씨 어려운 거 나서 이씨 쳐다도 안 봐요. 근데 딱 요만큼이라고 시험 지문에. 자, 이거 줄거볼게요. 책에서. 자, 이제 371. 자, 뭐 신청인 보세요. 자, 일단 기억번. 신탁 재산에 속하는 부동산 신탁 등기는 누가?
수탁자가 단독 신청한다. 하나 됐고. 그럼 쭉 내려가서 미음 본다 보시죠. 미음. 신탁 등기 말소 등기는 누가? 수탁자가 단독. 이렇게 있어요, 이제. 그럼 이제 2번은 별표 치고. 그래서 이제 수탁자가 안 하면 누가 대위 신청한다? 수익자나 위탁자가 대위할 수 있습니다. 했고. 3번 질문 중요하죠. 수탁자가 여러 명인데 여기는 공유 합유? 합유로 소유하고. 자, 그 다음 2번에 1번 보세요. 자, 1번 신탁 등기 신청은 줄 거보세요.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설정, 보존, 이전 등기, 변경 신청과 동시 동그라미 하여야 한다. 자, 보세요. 지금 제가 이제 요걸 예를 들었어요. 소유권 이전을. 자, 근데 이렇게 해요. 보세요. 갑의을한테요. 꼭 소유권을 꼭 넘겨줘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돼요. 갑이요. 저기 재산이 있죠. 여기다가 을에게 전세권을 줘요. 전세권 줄 거니까 활용해봐라.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때는 전세권 설정 등기와 신탁이 동시 신탁되는 겁니다. 이렇게. 꼭 소유권 이전에 한정되는 건 아니에요. 지금 1번이 그 말입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번. 자, 신청 정보는 1개, 2개. 이제 1개 됐고 1개. 그럼 넘어서는 3번. 자, 3번에서 이제 그 1번 질문 줄거주세요. 등기관이 신탁 등기할 때 신탁 원부를 작성하고 이렇게. 그래서 이 중요한 건 기억하세요. 자, 신탁 원부는 누가 작성한다? 등기관이 이렇게 그거 알아야 돼요. 그럼 2번 질문. 신탁 원부는 어떻게 작성한다? 부동산별로 작성한다. 부동산별로. 그 3번에서요. 1번 지문은 싹 지워주세요. 4번 1번 지문. 4번 1번. 거기는 횡선으로 구분하게 돼 있잖아요. 요 이제 그리고 옆에 등기관 보세요. 자, 373 등기부. 요 등기부가 여기 옛날 등기부예요. 그걸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보세요. 자, 칠판 보시고. 옛날엔 신탁 등기를 여기만 줄 걷어요. 여기만. 지금은 다 거요. 이렇게. 책 좀 고쳐주세요. 줄을 싹 다 긋고 순위번호만 빼고 여기다 적어 신탁 이렇게 적어줘야 돼. 신탁. 끝에 이제 신탁 원부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 형태가 조금 바뀌었어요. 이렇게 이제. 그래서 기억하세요. 다시 이제 예전에는 여기 줄 걷거든요. 요 칸만. 근데 지금은 순위번호 빼고 줄을 다 긋습니다. 긋고 목적에 적어줘요. 신탁 이렇게. 요 끝에가 이제 신탁 원부라 적어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책에서 4번, 1번 지문이 옛날 표현이기 때문에 그거는 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이제. 그 밑에 이제 2번 신탁 등기할 때는 기억하세요. 어떻게 순위번호 어떻게 한다? 하나의 순위번호 나와야 돼. 주등기 뭐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다음 이제 5번의 1번 지문. 5번의 1번. 자, 신탁재산에 속한 권리가 이전, 변경, 소멸됨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자, 줄보세요. 신탁 등기 말소 신청은 신탁된 권리의 이전, 변경, 말소 신청과 동시 동그라미. 신탁 말소 등기예요. 이제 동시 신청한다 됐고 하나. 그럼 2번. 자, 신탁 말소는 누가 신청한다? 수탁자가 단독 신청한다. 됐고. 4번도 한번 보시고 4번. 자, 등기관이 권리의 이전, 말소, 수탁자의 고유사된 뜻의 등기 신청과 신탁의 말소 등기를 할 때 하나의 순위번호 사용하고 하나의 순위번호죠. 그럼 이제 종전사항은 말소하겠죠. 이렇게 이제. 그래서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 시험 보러 가시면요, 어차피 딱 요만큼이에요. 정답 뜨는 조항들은. 이제 하나 더 추가합니다. 자, 들어보세요. 이제 신탁을 딱 했죠. 그럼 요 재산은 누구 거예요? 자, 구분하세요. 우리 민법 시간에 명의신탁 공부했죠. 그럼 민법상 명의신탁은 소유권이 대내는 내 거고 대외만 넘어갔죠. 주의하셔야 돼. 지금 신탁법에 의한 신탁은요, 소유권은 대내외 다 을 거예요. 달라. 요 공부할 때 명의신탁 다 떠올리면 안 돼요. 다시 신탁법에 의한 신탁은 소유권은 대내외 다 누구 거? 수탁자 거예요. 수탁자 거. 그럼 보세요. 이제 을 거니까. 자, 문제 보세요. 갑의 채권자는 요거를 압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된다니까. 안 돼. 누구 거니까? 을 거라니까. 그러니까 갑의 채권자는 이거 압류 못 해요. 그럼 또 봐요. 자,
의뢰 채권자는 요거 압류할 수 있어요, 없어요? 되는 거예요. 구분하셔야 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신탁법에 의한 신탁은 소유권은 대, 내, 외 다 누구 거? 수탁자 거 그 말입니다. 수탁자 거. 그래서 요거랑 명의신탁을 헷갈리시면 안 돼. 달라. 다른 제도. 그래서 이제 결론 기억하세요. 신탁법에 의한 신탁은 소유권은 대, 내, 외 다 누구 거? 수탁자 거. 딱 기억하셔야 돼. 이제. 요런 지문도 낼 수 있어요. 한번.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소유권 파트였어요. 그래서 이제 기억하세요. 소유권 파트가 되게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최근 추세가, 자, 보세요. 소유권 보존은 거의 매년 시험 나와요. 그럼 이제 공동소유 있죠. 공유, 합유. 그것도 단골 문제. 그 다음 이제 수용. 지금 나온 신탁. 요 파트가 이제 주로 이제 시험 나온 포인트입니다. 이제. 그래서 적어도 이렇게 네 가지는 꼭 보셔야 돼. 소유권 보존, 그다음에 공동소유, 공유, 합유. 그다음 이제 수용. 또 하나가 이제 신탁. 이렇게 이제. 자, 여기까지 보시고 이제 그 뒤에 이제 각종 권리는 잠시 후에 이제 보겠습니다. 예, 쉬었다 하겠습니다.